Hi everyone. 제가 파트 4에서는 영어를 흐름과 요점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문법과 디테일을 나중에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트 5에서는 영어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방법을 좀 나눠볼까 해요.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밖에 못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난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건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렸는데 영어가 너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를 쓰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악도 듣지 않고 한국 레스토랑도 가지 않고 유러피안 친구들, 영어만 할 수 있는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기 시작을 했더니 영어가 정말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를 사귈 때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같은 아시안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은 조금 영어 회화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영어를 못해도 눈치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노력해서 영어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제거리가 더 많아서 영어로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문화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상대의 액센트에도 그렇게 상관없이 영어를 쓸 수 있는 친구라면 다양하게 만들고 영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영어를 계속 들어서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집에 라디오가 있으시면 영어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셀폰으로 뭔가 요즘에 대체를 하는 게 많은데 셀폰을 틀어놓으면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셀폰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어만 단순히 듣지 않고 문자를 확인한다든지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를 작은 거를 하나 사셔도 되고 영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만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집에 있으시면 계속 영어 채널에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계속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마 보통 텔레비전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영어만 나오는 채널을 고정을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이제 계속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유학 시절 때 텔레비전을 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때도 그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아침 뉴스가 나와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거의 자는 시간 동안 24시간 집에 있는 순간은 매번 영어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는 먼저 이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 읽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실력이 제일 나중에 늘게 돼요. 그래서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또 제일 빨리 늘어야 할 실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늘 영어 채널에 고정해서 틀어놓으시면 영어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지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괜찮은 문장이나 내가 외울 수 있는 부분이나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혼자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연습을 하실 때는 혼자 앉아서 호응에 대고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대를 보면서 그 스크린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약간 가상현실 아니면 캐주얼한 리허설을 하는 게 돼서 도움이 좀 됩니다. 실생활에 사람들을 만나서 막상 영어를 할 때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미국 드라마를 다들 많이 보시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즈나 그레이스 어네너미를 많이 봐서 영어를 배웠었고요. The Nanny, That 70s Show 그것도 코미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가족들의 일상이나 직장 생활을 그린 드라마가 회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만화나 뉴스로 회화를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만화는 어린이 톤과 억양, 또 단어가 좀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단어들이라서 걱정하시는 것 같고, 뉴스는 이제 경직된 말투와 태도,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들리지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말을 듣고 흐름과 요점을 캐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시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재미있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든 뉴스든 드라마든 뭐 스탠드업 코미디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꾸준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계속 들어보시고 쉬운 문장들은 좀 연습을 하시면 아마 영어 회화 실력이 많이 느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마지막 파트 6에서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기본 실생활 회화를 넘어서서 좀 도약하는 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ye everyone!